안녕하세요. 합리적인 인테리어 경험 셀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 트라펠리스 현장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주상 복합 아파트였기 때문에 전용률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평수는 45평이지만 실제로 실평수 같은 경우는 25평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30평 초반대 면적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은 저한테 정말 특별한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3년 만에 이사를 오시면서 다시 한번 셀핀을 찾아주신 고객님의 인테리어 현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책임감도 막중한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고객님께서는 니즈가 정말 확실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넓어 보이는 공용부, 두 번째는 대면형 주방과 많은 수납,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세탁실과 드레스룸의 통합이었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간 바로 공용부 공간인데요. 고객님의 첫 번째 니즈를 해결한 공간입니다. 요 전체적인 뷰를 원하셨기 때문에 뒤로 보시게 되면 이 넓은 통창을 파노라마 뷰로 쫙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쪽에 보이시는 지금 중문, 기존에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벽이었습니다. 이 벽을 철거를 하고 중문을 달므로써 저희가 넓은 개방감을 확보를 했고요. 이렇게 통유리를 설치하고 중문을 설치함으로써 공간은 분리하되 개방감은 살린 그런 느낌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방 하나를 없애고 한 것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거주하실 부부는 젊은 부부이고 두 분이서 거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공간 분리 역할을 한 중문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현장 중문 같은 경우에는 포슬라이딩 중문으로 시공했고요. 이렇게 양계형으로 개폐가 돼서 굉장히 넓은 이동 동선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부와 하부 모두 다 레일을 매립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을 할 수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3연동, 4연동 도어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개폐가 되는데요. 각기 레일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하나씩 개폐를 할 수 있고요. 3연동, 4연동 도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어를 열 때 다 같이 개폐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문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안방 공간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는 붙박이장이고요. 화장실을 이동하는 동선간에 저희가 화장대를 설치해서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화장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기능이 숨어 있는데요. 이 서랍 안쪽으로 저희가 콘센트를 설치해드려서 헤어드라이기를 서랍 안에서 꺼내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헤어드라이기가 널브러져 있지 않고 바로 쓰고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인테리어 할 일이 있으신다면 이런 디테일 한번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공간 바로 주방 공간인데요. 바로 고객님의 두 번째 니즈를 해결한 공간입니다. 기존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한 형태의 주방 공간이었습니다. 이 벽이 다 막혀 있었고 조그맣게 이렇게 뚫려 있던 환경이었는데 대면형 주방이라고 하면 자고로 이렇게 넓게 뚫려 있고 또 쿡탑과 싱크볼이 이렇게 대면형 앞쪽으로 있어야지 진정한 의미의 대면형 주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앞에 있는 가벽을 철거하고 쿡탑과 조리대 앞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냉장고장과 수납장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굉장히 아름다운 대면형 주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리할 때 조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위쪽에는 라인 조명을 굉장히 얇게 예쁘게 시공을 해보았습니다. 자, 대면형 주방 형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재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칸스톤 상판 저희가 한 판에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 차를 쓰기가 불가능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현장 화물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사이즈를 재서 한 판에 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분절 라인 없이 깨끗하게 상판을 시공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수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지금 토수구와 핸들이 별도로 따로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는 굉장히 깔끔하고 미니멀 형태라서 이런 대면형 주방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슈티의 396 제품이라서 나중에 대면형 주방 하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쪽에 있는 이 원통형 화이트 후드 엘리카 제품이고 메이드 인 이탈리아 제품으로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한 화이트 제품을 사용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도록 해봤습니다. 다음은 복도 공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번 현장의 복도 공간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 도어가 아닌 이렇게 나열된 도어들을 스텝 도어로 풀어냈다는 겁니다. 사실 일반 도어 같은 경우는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스텝 도어로 시공하면서 저희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마감을 해보았습니다. 스텝 도어의 장점 중 하나는 벽체와 문을 같은 질감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자재는 PNC47 자재, 현대필름 자재를 사용했고요. 이 자재 같은 경우는 그 아이보리와 베이지 사이의 회벽 질감을 나타내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표현한 그런 자재입니다. 혹시라도 집에 따뜻한 느낌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보고 싶다고 한다면 이 자재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관문도 깔끔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도어 클로저와 도어락 이 두 개만 남겨놓고 시공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말발굽이 없어서 불편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정지형 도어 클로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정 각도 이상 열었을 때 문이 정지하는 그런 형태로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말발굽 없이도 깔끔한 그런 현관문을 만들 수 있었고요. 현관문 앞으로는 제가 일괄소등 스위치를 시공해서 나오고 들어갈 때 등을 다 소등하고 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해 봤습니다. 다음은 고객님의 세 번째 니즈가 있었던 바로 세탁실과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난해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싱크대 밑에 세탁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4인 가족이 살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면적이었지만 세탁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고 그리고 빌트인 세탁기로 되어 있어서 용량 자체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탁기를 이렇게 방으로 옮겼는데요. 이 방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여기가 붙박이장으로 활용하던 곳이었는데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세탁기를 넣을 수 있도록 급배수를 저희가 이전해서 시공해 봤습니다. 이렇게 세탁기 공간을 옮기면서 저희가 두 가지 장점이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세탁기밖에 넣지 못했던 공간이지만 저희가 건조기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세탁과 건조 후에 바로 드레스룸으로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겨서 동선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안일을 줄여드리는 일이 굉장히 인테리어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진 드레스룸과 세탁실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주 하는 600각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젠다이도 쌓고 졸리컷까지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졸리컷하고 매직을 넣은 게 아니고 레진 시공을 해서 좀 더 강하게 시공을 했고 그리고 이 둥근 면을 만들어서 좀 더 고급스럽게 마감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 보면 뭔가 조금 다른 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 간접 조명 굉장히 높게 위치해 있죠. 이 천장도 굉장히 다른 집의 화장실보다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철거를 했을 당시에 천장이 높은 걸 바로 확인하고 고객님께 얘기를 드려서 천장을 높이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존 욕실 천장보다 아마 한 60cm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감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보이는 욕실로 재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안방 욕실도 동일하게 저희가 600 타일 시공했고요. 천장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공용 욕실보다는 조금은 덜 높일 수밖에 없었는 게 배관의 위치가 조금 더 낮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높여서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은 높였는데 왜 거실은 천장을 높이지 못했냐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지나가는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올릴 수 있지만 공용부 같은 경우는 스프링쿨러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천장을 다 걷어내고 또 스프링쿨러를 올리고 다시 목 작업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공정입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저희가 타일만 하나씩만 더 올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 하시면 미리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 잘 확인해 보시고 천장을 올리는 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욕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포 트라펠리스 현장 같이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이나 저희한테 인테리어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사를 거치고 집에 살다 보면 자기만의 니즈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곰곰이 잘 생각하고 있다가 인테리어 하실 때 내 집에 녹여내 보시면 정말 아늑하고 편안한 집이 될 겁니다. 사실 유행 따라서 인테리어 많이 하시지만 그런 것들 금방 질릴 수도 있고요.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인테리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